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보험은요, 안 아프면 네 글자 뭐죠? 무용지물이에요. 너무 과다하게 납입하지 마세요.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험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무섭게 오르고 있는 실손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예전에는 1세대, 2세대 보험료 물론 많이 인상됐습니다. 요즘에는 3세대, 4세대 실손보험료도 많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2009년에 가입하셨던 1세대죠. 3만원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15만원, 18만원. 물론 2세대에 가입하신 분들도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험료가 많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더 인상될지 막연하게 지금 현재는 내가 능력이 좀 되어도 능력이 안 되어도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15만원, 18만원짜리가 추후에 20만원, 30만원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손보험은 갱신형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가입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매달 보험료가 소멸이 된다는 거죠. 입원비나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20년만 납입하고 90세, 10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보장만 받으면 되는데요. 실손보험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00세까지 납입을 하면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고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고 지금은 젊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만 추후에 내가 뭐 70세나 75세, 80세 때 연금을 받을 나이에 실손보험료도 30만원, 40만원 납입하다 보면 보험료가 매우 부담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실손보험은 1세대, 2세대 100%, 90%다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에 도수치료도 보장을 안 해주고요. 다음부터는 청구 안 할게요. 60대, 70대 1등이 바로 백내장이에요. 다초점 렌즈 삽입술 이런 부분들도 통원 시 25만원까지만 보장이 되고 입원 시 병원비가 비싼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은 모두 다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여성분들 하이프 시술 병원비가 500, 700, 800 부르는 게 병원비가 가격이죠. 그런데 통원비로 20만원, 30만원까지만 해주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원비 한도로 20만원, 25만원만 준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남성분들은 전립선 결찰술 여러가지 입원을 해서 100%, 90% 보장을 받고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법원 판례 여러가지 말도 안 되는 의료자문 동시감정 이런 걸 들면서 통원비 20만원, 25만원, 30만원만 보험금을 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환자분께서 우리 계약자분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담금으로 병원비를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데 꾸역꾸역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했는데 도수치료나 전립선 결자술이나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 보장을 해준다고 하면요 내가 꾸역꾸역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를 하겠죠. 그런데 보장을 안 해주는데 보험료는 정말 많이 인상됐어요. 유지를 안 하자니 나중에 병원비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유지를 하다니 보험금도 안 나오고 보험료가 앞으로 얼마나 인상될지 모르겠고 막연한 불안감. 5세대 실손보험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나온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기존에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이 되고 입원 시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5세대 실손보험은 경증과 중증으로 나눕니다. 중증 같은 경우는 4세대와 똑같이 5천만원 한도, 그 다음에 보장금액,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도 거의 동일하게 보장이 되는데요. 5세대 경증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50%까지 되고요. 특히 도수치료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부담금이 약 80%, 90%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1, 20% 받으려고 과연 5세대 보험을 유지를 해야 될까요? 거기다가 입원 시 의료비 한도는 지금 현재 5천만원 5세대 같은 경우는 중증으로 암내심 이제 뭐 산정 특례
난치성 이런 여러 가지 중대 질병들은 입원 시에 차세대처럼 5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증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물론 차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약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물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요 보험 청구를 안 해도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10년, 20년 동안 보험 청구 한 번도 안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청구하다 보면 같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통계치에 의하면 거의 67% 정도는 보험금 청구를 안 하고요 13%가 어마무시한 보험금 청구에서 다수의 선량한 보험금을 청구 안 하신 분들도 보험료가 같이 지금 많이 인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 내가 1세대, 2세대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똑같이 많이 인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보험금 청구를 안 했으면 지금 현재 보험을 솔직히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가입하고 뭐 5세대, 4세대로 가입하면 당연히 아플 수가 있겠죠. 머피의 법칙처럼 아프지 않았으면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 청구를 안 하신 분들은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정리하시고 5세대가 나오기 전에 4세대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5년간은 4세대로 충분하게 보장을 받으시고요. 경증, 중증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4세대를 5년간 보장을 받으시고 5년 이후에는 현재 시점에서 실손보험이 뭐 5세대나 6세대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그 세대로 다시 갱신할 때에는 그 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대로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시고 보험료가 많이 내려갈 거예요. 자, 보험금 청구를 안 했으면 당연히 몸이 건강하니까 입원비나 수술비 청구해도 보험을 가입해도 이제 표준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보험금 청구를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4세대로 전화하신 다음에 5년간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4세대로 적용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익은 입원비, 수술비, 간병인, 후유장애, 뭐 3대 진단비 이런 걸로 커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반면에 내가 1세대, 2세대 가입했는데 보험금 청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는요. 척추질환, 디스크 이런 뼈마디 척추질환이랑 정신과 질환 쪽은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4세대 착한 실손보험 전화했다고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은 내가 보험금 청구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어차피 포괄주의로서 적용이 돼서 보험료는 똑같이 많이 인상되는데요. 4세대 착한 실손보험은 내가 보험금 청구를 안 하신 분들은 할인을 받아서 보험료가 내려가고요. 반면에 보험금 청구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4세대 실손보험 일단은 전환을 저는 비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실손보험은 계속 보험료가 인상되니까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나중에 정말 보험료 부담이 돼서 그때 4세대 착한 실손보험 전환할 걸, 바꿀 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백내장 다초점, 뭐 전립선 결자술, 하이프, 아니면 도수치료 어느 정도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기 때문에 손해율이 어느 정도 잡혔고요. 예전처럼 막 보험금 청구를 막연하게 많이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정말 많이 인상되는데 이걸 끝까지 유지하자니 보험금 잘 안 나올 것 같고 그럼 정말 억울하겠죠. 꾸역꾸역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4세대로 전화하자니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도 아깝고 1세대, 2세대처럼 100%, 9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결론은 자기 부담금이 30%인데 이런 부분들 많이 아까워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입원하면 내가 100% 병원비가 다 나와서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신의료기술로 비급여로 아직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요. 병원비가 4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수술하니까 1시간도 안 되네. 입원으로 간주 안 했어요. 400만 원 나왔으면 실손보험 청구하면 입원이 아니고 통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30만 원 보장이 되면 400만 원에서 30만 원 보장이 되면
370만 원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입원비나 수술비를 두둑하게 가입한 다음에 수술했을 때 내가 400만 원, 500만 원 나오면 그 돈으로 차라리 병원비를 내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특히 요즘에 중입자 치료 있죠. 췌장암이나 폐암, 전립선암 여러 가지 중입자 치료 하루에 통원 2, 3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한 10회 정도 하는데요. 한번 통원 치료하는데 500에서 700만 원, 10회 세트로 하면 거의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저 보호망이 흥국생명 이번 달 말 7월 말까지만 판매가 되는 항암 약물 방사선 1억 이렇게 해서 중입자 치료하면 최대 1억 혹은 2억까지 보장을 받으면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면 돼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한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럴 바에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1세대, 2세대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게 좋은지 차라리 수술비나 진단비 혹은 입원비 아니면은 뭐 간병인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암 치료비 치료했을 때 1억, 2억 나와서 그 돈으로 병원비를 커버한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중대질병은 입원할 확률도 높지만 자잘한 질병이나 중대질병도 거의 입원을 2, 3일 정도 하고 나머지 통원 치료시키기 때문에 이런 정작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원 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와도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한 번 받는데 500에서 1000만 원 듭니다. 근데 통원 시에는 실손보험에서 3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수술비나 치료비 아니면은 뭐 다른 보험으로 커버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원가 공개를 하던가 원가 공개를 못할 거면 보험료를 인상시키지 말던가 아니면은 다른 보험에서 흑자가 난 부분을 적자가 난 실손보험으로 메꾸던가. 그런데 실손보험은 많이 인상됐다고 고객 돈에서 갈취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흑자 정말 많이 순이익이 나서 자기들끼리 인센티브 받고 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와 정말 진짜 나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해지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기본적으로 착한 실손보험 4세대에 70%만 보장받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보험은요 안 아프면 네 글자 뭐죠? 무용지물이에요. 너무 과다하게 납입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처럼 내가 20년만 딱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받으면 돼요. 실손보험료는 평생 납입하면서 평생 보험료가 많이 인상돼요. 근데 보험료를 한 달치라도 안 낸다? 연체가 되겠죠. 2달이면 어떻게 돼요? 실효가 돼요. 그 다음에 해약이 됩니다. 해지가 됩니다. 그럼 보장 못 받아요. 저는 여유가 되면 1세대, 2세대 유지하라는 거였지 해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나중에 도구로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제 말 똑똑하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보험왕도 1세대 아직까지 유지 중입니다. 근데 저 보험료요 2만원 납입하다 지금 2만원밖에 안 올라서 지금 4만원밖에 안 내요. 그리고 상해 실손은요 저 한 2달 동안만 비갱시형 실손보험 판매한 적 있거든요. 비갱시형 실손보험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전 딱 20년만 납입하면요 전 100세 보험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80세 만기였어요. 그거 유지하고 있어요. 비갱시형이라서. 네, 저처럼 비갱시형을 가입한 사람들 제가 18년도에 가입했으니까 18년도 2008년에 가입했죠. 그러니까 제가 16년 납입했어요. 4년만 납입하면 8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돼요. 전 비갱시형 실손보험 가입했다니까요. 이런 사람 아니면 매달 보험료 납입하는데 3만원 납입하다가 15만원, 20만원 그런 분들 저한테 전화 많이 와요. 근데 제가 부담되면 4세대 전화하시고 나머지 저축을 하시던가 아니면 입원비 수술비 좀 더 보완을 하라고 저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끝까지 유지하고 있어. 여유가 되시면 유지해도 돼요. 저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제안을 해드린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신 분들 1세대 2세대 건강하신 분들은 제가 4세대 전화하시고 보험 청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지하라고 했잖아요. 5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많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보장이 경증은 1000만 원 한도 자기 부담금은 최대 80% 90%까지 그 실손보험 솔직히 큰 의미가 없잖아요.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부담되는 게 보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는 친한 병원 원장님 있어서 입원으로 해서 방사선 치료했어요. 그래도 보험회사는 통원으로 인정합니다.
이거 주사 한 번이면 끝나는데 왜 입원했죠?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합병증이나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항으로 입원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세요. 그럼 안 주면 보험금 통원 치료로 25만 원만 지급해 줍니다. 이렇게 반협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어요. 정답은 없지만 부담 안 되신 분은 당연히 유지하는 게 좋겠죠. 왜? 1세대, 2세대 다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전설의 보험이니까. 좋은 건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부담되고 앞으로 더 보험료가 인상되면 더더욱 부담이 되실 겁니다. 손해율이 높아서. 근데 5세대 실손보험은 어느 정도 이제 손해율이 잡히다 보니까 생명보험사도 5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다시 그렇게 얘기하니까 4세대나 생명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서 판매를 안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손보험 1세대, 2세대 과연 허리띠 졸라매고 평생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일찌감치 4세대로 갈아타고 5년 동안 4세대 받으면서 나중에 5세대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져서 보장은 안 좋지만 보험료 30%에서 50% 저렴한 5세대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혹은 1세대, 2세대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5세대 나오면 그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보험회사가 1세대, 2세대에 강제 매입한 다음에 보상금 주고 강제 매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없는 걸로 간주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시름 났습니다. 1세대, 2세대 저 보험왕이 오랜만에 실손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참신한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돈, 살, 피 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 보험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험왕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